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빠져나오기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을 끝내는 7단계. 혹시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뜨겁고 진심은 깊지만 관계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랑.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버티고 싶지만 결국 나만 무너져가는 사랑. 이 사람만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사랑. 우리가 흔히 자기 파괴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떠나야 하는 걸 아는데도 이상하게 못 떠나겠어요. 끝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모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 무의식의 패턴, 애착 방식,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아주 많은 것이 촘촘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7단계를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단계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현실인식. 자기 파괴적 사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통을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고, 이렇게 불안한 건 놓치기 싫어서라고, 이렇게 애쓰는 건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다릅니다.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깨지 않도록 보호하는 힘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계는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계속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 왜 나는 떠나지 못했을까? 를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애착의 불안.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은 떠나면 나는 사랑받을 기회를 잃는다는 공포가 강합니다. 결핍을 메우는 구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감정적 보상에 중독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주는 관심, 예고 없이 주는 칭찬, 회피하다가 툭 주는 애정 표현. 이런 간헐적 보상은 중독성을 극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재현.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번엔 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슷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립니다. 자존감 구조. 분명히 괜찮은 사람인데 관계만 들어가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입의 경계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3단계 관계를 망가뜨리는 환상 깨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상을 보지 않고 환상을 봅니다. 대표적인 환상이 4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환상. 상처 주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입니다. 본심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이 사람도 바뀔 거야 라는 환상.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통찰로 바뀌는 것이지 상대방의 헌신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고통은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중독적 관계의 특징은 좋은 순간이 아주 강렬하지만 짧고 드뭅니다. 고통은 길고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건 좋은 순간인가, 안정적인 삶인가? 4단계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기. 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을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현실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 감정 그 행동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 욕구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내 진짜 욕구. 이 3가지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5단계 내가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단계. 자기 파괴적 사랑의 가장 깊은 상처는 상대방이 준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자존감, 건강, 집중력, 목표, 친구 일. 나는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성격, 취향, 감정 표현, 자유, 일상 등.
나는 어디까지 포기했는가? 그리고 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이 질문은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기 위한 진단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는 내 방식이었다. 6단계 단절과 거리두기 노컨택트. 관계를 끊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 단계입니다. 특히 자기 파괴적 사랑일수록 부분적 단절은 효과가 없습니다. 부분적 단절 상처를 길게 끄는 것.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연락하지 않기, SNS 확인하지 않기, 상대의 소식에 반응하지 않기, 상대가 연락해와도 대답하지 않기. 여기서 흔히 마주치는 감정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이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이 감정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향한 감정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7단계 새로운 관계의 기준 만들기. 마지막 단계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다음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렷하게 배우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다음 질문을 꼭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원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은가? 다음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사랑. 이것이 다음 관계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비슷한 사람이 다시 다가와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내 무의식은 예전의 상처와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끌림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빠져나오기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을 끝내는 7단계 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자기 파괴적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은 상실이 아니라 내 인생의 회복과 기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경계선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